설 연휴가 코앞이라 어르신들한테 드릴 위스키 찾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싱글 몰트가 유행이라고는 해도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블렌디드 위스키부터 떠오르죠. 흔히 양주라고 할 때 생각나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이런 게 전부 다 블렌디드 위스키니까요. 아마 주라기 월드 보시는 분 정도라면 이렇게 양주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블렌디드 위스키가 싱글 몰트와는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맥켈란, 발베니, 글렌피딕 같은 싱글 몰트는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 몰트라는 딱 하나의 재료로 한 곳의 증류소에서 단식 증류기로 만들어내고요. 반면에 블렌디드는 보리가 아닌 다른 곡물로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와 여러 가지 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제조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 블렌디드는 대체 언제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걸까요?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의 역사 생각보다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1850년대 이후에 이 무렵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위스키 거래를 하던 앤드류 어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840년대부터 여러 위스키를 섞는 실험을 하다가 1853년에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글렌리벳에서 숙성 연수가 다른 몰트 위스키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섞은 뒤에 어셔스 올드 배티드 글렌리벳이란 이름을 붙여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탄생을 이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앤드류 어셔를 가리켜서 흔히 블렌딩의 대부 혹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몰트 위스키끼리만 섞다가 1860년에 그레인 위스키까지 섞는 걸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 본격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블렌디드 위스키 특집 영상 준비했는데요. 블렌디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위스키죠. 말 그대로 양주계의 양대 산맥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 이 두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해서 발전해 왔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PD, 스카치를 크게 둘로 나누면 싱글 몰트가 있고 블렌디드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싱글 몰트를 좋아해서 싱글 몰트가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찍는 거에 반대가 되더라고요. 블렌디드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블렌디드. 네, 요즘은 싱글 몰트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싱글 몰트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판매량이나 판매액을 보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블렌디드가 훨씬 더 많이 팔려요. 단적인 예로 2022년 스카치 위스키 협회 자료를 보면요, 전체 스카치 수출액 가운데 블렌디드 위스키 비중은 59%에 달하는 반면에 싱글 몰트는 1990년대 이후 엄청나게 매출이 치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스카치 수출액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블렌디드의 대중적인 인기가 싱글 몰트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스코틀랜드 지방 토속주에 불과했던 스카치가 위스키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건 싱글 몰트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많은 블렌디드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블렌디드 위스키는 어떻게 해서 주당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위스키 시장의 대세가 된 걸까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100% 몰트로 만든 싱글 몰트에 비해서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블렌디드는 개성은 물론 좀 떨어지지만 더 부드럽고 가벼워서 먹기에 일단 편했던 거예요. 또한 보리가 아닌 다른 곡물로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기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쭉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왕창 섞어서 만드는 블렌디드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했어요. 이렇게 맛은 부드러우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다 보니까 19세기 중반부터 많은 위스키 생산업자들이 블렌디드 제조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두 브랜드가 바로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이었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낼게요. 기네스 맥주, 스미노프 보드카, 고든스 진, 잭 다니엘 위스키, 그리고 김창수 위스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얼핏 생각하면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창업자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기네스는 아서 기네스, 스미노프는 표트르 스미노프, 고든스는 알렉산더 고든, 그리고 잭 다니엘과 김창수 위스키도 당연히 창업자 이름이니까요. 자, 그런데 세계 1, 2등
유명 스카치 브랜드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창업자 이름을 브랜드로 정했는데요. 우선 스카치 업계 최대 거물 조니 워커의 설립자는 존 워커라는 분이었어요. 존 워커는 1805년 스코틀랜드 서부 시골 마을 킬마녹에서 태어나서 불과 15살이던 1820년에 커피와 홍차, 설탕 같은 걸 파는 식료품점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농장을 팔아서 그 돈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죠. 이후 존 워커는 이 식료품점을 키워나가다가 위스키 거래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증류소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그냥 내다 팔다가 나중에는 마치 홍차를 섞어서 팔듯이 위스키도 이것저것 섞어서 팔아봤는데 이게 꽤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1857년 창업자 존 워커가 52세를 일기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사업을 물려받은 뒤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 앞서 살펴본 대로 1860년대부터는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 게 합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알렉산더 워커가 내놓은 올드 하일랜드라는 위스키가 큰 히트를 친 겁니다. 바로 이 올드 하일랜드가 지금의 조니 워커 레드 그리고 블랙으로 발전해서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조니 워커 레드 옛날병 라벨을 보면요 올드 하일랜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니 워커와 함께 블렌디드 위스키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발렌타인의 역사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 과정은 조니 워커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발렌타인을 세운 조지 발렌타인 역시 소년 창업자였는데요. 13살 때부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식료품점에서 일하며 장사를 배우다가 19살 때인 1827년에 자기 가게를 열고 독립을 했는데 워낙 수완이 좋아서 사업이 번창했다고 해요.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가게도 열고 1836년에는 목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까지 했는데 이때 조지 발렌타인은 상점에서 반경 10마일 그러니까 16km 이내에 있는 고객한테는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배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지를 다진 조지 발렌타인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스키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이때 조지 발렌타인이 블렌디드 위스키를 개발하는 걸 앞장서서 도와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앞서서 얘기한 블렌딩의 대부이자 블렌디드 위스키의 선구자였던 앤드류 어셔 2세였어요. 그러니까 조지 발렌타인 입장에서는 친구인 앤드류 어셔 2세가 귀인 중에 귀인이었던 건데 당대 최고의 블렌딩 기술자인 친구의 도움으로 조지 발렌타인은 자기 이름을 딴 발렌타인 위스키를 개발해내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니 워커의 존 워커는 똑똑한 아들을 돕고 반면에 발렌타인의 조지 발렌타인은 좋은 친구 덕분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신 PD,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 눈으로 딱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병 모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병 모양이. 개인적으로 신 PD는 어떤 병 모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직사각. 직사각형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네, 발렌타인은 파이니스트와 12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제품이 둥근 병에 담겨 있는데요. 반면 조니 워커는 전통적으로 직사각형 병을 고집해왔죠. 조니 워커가 이렇게 직사각형 병을 채택한 건 상자에 담았을 때 둥근 병에 비해 낭비되는 공간이 적어서 한 병이라도 더 담을 수가 있고 배에 싣고 갈 때도 잘 깨지지 않아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조니 워커는 이것 말고도 또 특이한 게 있죠. 네, 바로 기울어진 라벨인데요. 제품 정보를 한 글자라도 더 적으려고 24도로 기울인 사선형 라벨을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병 디자인과 기울어진 라벨 역시 창업자의 똑똑한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의 업적인데요. 하지만 병 디자인이나 라벨보다 더 독특하고 파격적인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제품을 색깔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시즌 1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조니 워커는 1909년부터 제품에 색깔을 입히는 컬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컬러 마케팅의 효시로 손꼽히는 파커 만년필보다 무려 10여 년이나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화이트, 레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제품을 나누다가 화이트는 뭐 금방 없앴고요. 이후 블루와 골드, 그린, 더블 블랙까지 추가해서 컬러 라인업을 완성했는데요. 물론 18년이나 21년처럼 숫자를 강조하는 제품도 일부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니 워커라고 하면 색깔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컬러 마케팅으로 홍보를 해온 조니 워커와는 달리 발렌타인은 유난히 숫자,
즉 숙성 연수를 강조해 왔는데요. 1910년에 출시된 파이니스트는 숙성 연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1937년에 당시로선 초고숙성이었던 17년을 발표하면서부터 발렌타인은 본격적으로 숙성 연수를 라벨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출시된 발렌타인 17년 병을 차례로 쭉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17년이라는 숫자를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적어 놓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출시한 다른 제품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17년 이후에 내놓은 건설의 명작 30년이라든가 1960년에 발표한 12년 그리고 1993년에 출시한 21년까지도 계속 숙성 연수를 강조하는 이른바 숫자 마케팅을 해온 건데요. 이후 23년과 40년까지 추가가 되면서 12년부터 40년에 이르는 발렌타인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주라기월드 꾸준히 보신 분들은 키 몰트가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키 몰트는 한마디로 핵심 몰트,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를 제조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몰트 원액을 의미하는데요. 스카치 업계 거물인 조니 워커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에 29개나 되는 증류소를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핵심 원액인 키 몰트를 생산하는 증류소는 로우랜드의 글렌킨치, 하일랜드의 클라이넬리시, 아일라섬의 쿠일라, 그리고 스페이스아이드에 있는 카듀까지 모두 4곳이에요. 반면에 발렌타인은 요즘 싱글 몰트로도 한창 인기가 높은 글렌버기를 중심으로 글렌 토커스와 밀튼 더프 그리고 오크니 섬에 있는 스카파 증류소 원액을 핵심 몰트로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원액을 뽑아내는 증류소도 다르고 블렌딩을 하는 노하우도 다르기 때문에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은 풍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모두 너무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맛의 차이를 딱 집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조니 워커는 스카치 특유의 은은한 스모키함이 잘 살아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반면 발렌타인은 부드러운 질감과 목넘김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조니 워커를 1등 스카치라고 하고 발렌타인을 2등이라고 하는데 세계 시장 매출에서는 꽤 차이가 납니다. 스피릿 비즈니스 자료를 보면 2022년 조니 워커 매출이 2270만 상자였던 반면에 발렌타인은 920만 상자였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난 건데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인지도나 인기는 글로벌 시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발렌타인 30년 같은 제품이 워낙 오랜 세월 고급 양주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기내 면세품 판매 실적 같은 걸 보면요, 발렌타인이 더 앞서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발렌타인의 심장으로 불리는 글렌버기 증류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까지의 거리를 적은 표지판도 마당에 세워놨던데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팔아줬으면 저런 표지판까지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오늘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양대 산맥 조니 워커와 발렌타인을 비교해 살펴봤는데요. 설 명절도 있고 해서 오늘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스키 칼럼니스트 정보현 작가가 여행의 끝 위스키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꽤 재밌어서 제 돈 주고 몇 권 더 사왔거든요.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골라서 여행의 끝 위스키라는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